안녕하세요. 이원장TV의 이원장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시면 목표 하나씩들은 꼭 정하시죠. 올해는 어떤 목표를 잡으셨나요? 금연, 금주, 운동, 공부,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원장 TV 채널을 보면 요즘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높아진 거 보면 드론 자격증 취득에도 꽤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과 관련된 Q&A,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장은 드론 교육을 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드론에 대한 궁금증 이번 시간에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드론 자격증 취득 절차에 관한 건데요. 모든 국가 자격시험이 마찬가지지만 드론 자격증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응시를 하게 되고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제 컨텐츠 중에 드론 자격증 이론 강의 있죠? 그 이론 강의 내용 정도만 확실히 알고 응시하시면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컴퓨터로 보는 CBT 시험이고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기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자, 필기에 합격하셨다면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실기시험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20시간 비행 경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20시간 비행 경력은요, 신한드론 아카데미 같은 드론 교육원에서 20시간 비행을 완료하시면 비행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그 비행 경력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바로 자격증 신청하시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시간 비행을 꼭 학원에 가서 해야 되느냐, 나 혼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현재 법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도조종자, 교관에게만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드론 교육원에 가셔서 비행을 하셔야만 그 비행 시간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문 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이 있던데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인터넷 서칭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담 전화도 해보셨을 건데요. 우리 교육원은 전문교육원이다, 우리 교육원은 사설교육원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마 상담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전문교육원이냐 사설교육원이냐의 차이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느냐, 인가를 받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이 있고요. 인가를 받은 전문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봅니다. 거의 100%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인가 사설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서 설명드렸듯이 항공시험처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원은 내가 배웠던 학원에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되고요. 사설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시험장에서 응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운전학원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 학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필기도 자체적으로 보고 실기시험도 응시를 하시죠. 그런데 나는 좀 학원 비용 좀 절약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도 따로 그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보고 실기시험도 나름 연습하셔가지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보시게 되죠. 자, 드론 교육원도 전문 교육원은 자체적으로
필기와 실기를 보게 되고요. 사설교육원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필기와 실기를 응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기간입니다. 전문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일 내외 정도 교육 일정을 잡고 있고요. 사설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10일 내외 정도 교육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전문교육기관은 이론교육 및 시뮬레이션 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일 정도 교육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교육비용 또한 전문교육기관이 약 300만원 내외, 사설교육기관은 약 200만원 내외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많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교육비용이 두 교육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점이 생기시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전문교육기관? 사설교육기관? 어디가 나한테 맞을까? 자, 여러분께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보죠. 거의 100% 합격이고요. 필기시험에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나는 좀 이제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길게 낼 수 있다. 그리고 비싸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전문교육기관 가시면 되고요. 사설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시험에 좀 자신이 있다. 나는 비용을 좀 절약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사설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장이 사설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사설교육기관에 유리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드론 자격증 교육원 좀 추천해 주세요. 자, 이 질문인데요. 신한드론 아카데미로 오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드론 교육원 선정을 하실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요. 요즘에 드론 교육원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나랑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교육원을 첫 번째 순위에 두시고 그 교육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교육장 여건이라든지 또 교육 환경 이런 걸 또 좀 보시고요. 교육생 수도 좀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보신 다음에 그 원장님이나 교관님하고 꼭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또 얼만큼 잘 가르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발품 팔아서 가늠을 한번 해보시고 확신이 들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어떻나요? 자격증 취득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현재는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과 연계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어디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드론 자격증 있다고 해서 어디에 바로 취직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군인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요, 드론은 처음부터 군용으로 개발되었고 앞으로도 군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육생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에는 드론 운영 및 정비병이라는 사병, 일반 사병들의 병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그 드론 운영병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드론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에 촬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측량업을 하시는 분들, 드론과 접목시켜서 항공 촬영이라든지 항공 측량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 자, 이렇게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분포이고요. 또 미래 비전을 보고 나는 좀 취득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그런 분들도 좀 소수로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드론 관련 전문가를 뽑기도 했습니다. 한 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시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드론 관련 인력들을 많이 뽑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뽑을 때 드론 자격증을 필수로 볼 것입니다. 자, 5번째. 드론 자격증 취득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교육원 들어가기 전에 장난감 드론으로 좀 연습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드론으로 하면 좋나요? 연습용 드론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여기 이 드론 축구공처럼 이렇게 망이 있는 드론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완구형 드론으로 띄우는 것조차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굉장히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망이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부딪혀도 안전하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아이들한테 드론이 달려들었을 경우에 프로펠러가 아이들의 얼굴이라든지 눈, 이런 신체 부위들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망이 있는, 꼭 안전한 망이 있는 드론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완구형 드론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관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네, 여러분,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관의 업무는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비행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누적 비행시간 100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교육 신청을 하고 3일간의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 맞으시면 교통안전공단에 교관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교관으로 등록된 다음부터 교관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현재 2019년도 그 교통안전공단 3일짜리 교육 일정은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교육 일정이 더 늘지 않는 이상 2019년도 교육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교육 일정이 늘어나고 교육 인원도 늘어나서 대기하시던 분들이 좀 빨리 교육을 받긴 했는데요. 2019년도에도 그렇게 교육 일정을 늘려줄지 안 늘려줄지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19년도 교육 일정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론 자격증의 단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면요. 조종자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관이 있고요. 실기평가 교관이 있고 맨 위에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보면 조종자 자격증은 일반 자격증이고 교관 자격은 누구를 가르치고 비행 경력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고요.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은 전문 교육기관의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고요. 평가위원은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볼 때 평가위원으로 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드론 자격증 하나밖에 없고요. 교관부터 그 위로는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드론 산업의 향후 비전은 어떻나요? 자, 이 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미래에는 드론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미래의 하늘에는 수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임무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요, 드론을 배운 사람이 어떤 산업 분야와 연관시켜서 이 드론에다가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산업 분야,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 드론에다가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이 건설과 관련된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이 원장은 예전에 건축업에 종사를 했었어요. 건축을 드론에 접목시킨다.
하면 이 원장은 아이디어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든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의를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드론의 미래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드론 산업은 발전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원장이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낮아서 많이 추우시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2019년도에 세웠던 그 목표들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